연, 새와 어머니를 위한 변주 1. 이청준.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양산댁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양산댁은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문득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 적막스러운 봄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 우리 집 처지에 상급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름자나마 쓰고 읽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상급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학교 안 보내준 대신 연실이나 많이 자줘.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오던 녀석이었다. 양산댁은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냈고 아들놈은 그때부터 허구한 날 연애만 붙어자고 샜다. 봄이 되어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읍내 상급학교로 마을을 떠나가 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뛰어올리고 있었다. 아침절에 뛰어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 양산댁은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양산댁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지바른 담벼락 아래 마을의 회관뜰 한 구석에 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 이랑 끝에 그 봄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늦은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다.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다. 양산댁은 이날도 고개 넘어 들밭 언덕에서 봄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다. 바람을 태우기가 좋아 그랬던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 하늘 높이 뛰어 올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뛰어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 양산댁의 머리 위까지 까맣게 떠올라 와 있었다. 원래의 실이 모조리 풀려나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는 것 같았다. 무릇 싹을 찾아 헤매던 양산댁의 발길이 자꾸만 헛디딤질을 되풀이했다. 연이 너무 높은 데다가 전에 없이 드센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다.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낙놀이가 심해진 연을 따라 양산댁의 마음속도 불안하게 흔들리고만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안감에 쫓기던 양산댁이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하늘의 연을 찾았을 때였다.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연은 어느새 실이 끊어져 날아간 것이었다. 빗살처럼 곱게 하늘로 뻗어오르던 연실이 머리 위를 구불구불 힘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실이 뻗쳐 올라가 있던 쪽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도 한 점 까만 새처럼 허공 속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었다. 양산댁은 아예 이제 밭 언덕에 주저앉아 연의 흔적이 시야에서 사라져가 버릴 때까지 그녀의 그 하염없는 눈길을 하늘에 못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야 그녀는 비로소 가는 한숨소리를 삼키면서 천천히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반남아 차오른 무릎 바구니를 옆에 끼고 마을길을 돌아가고 있는 양산댁은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내고 돌아선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다.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었고 발길을 조급히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미리 체념해버린 것 같은 거동새였다.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실을 거두어들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녀는 전혀 이상스러워지지가 않은 얼굴이었다. 양산댁 아줌매요. 건이 새끼 좀 빨리 쫓아가 봐야 해요. 건이 새낀 아까 도회지 돈벌이 간다고 읍내께로 튀었다니까요. 지는 도회지 가서 돈 벌어온다고 연실 같은 거 내나 실컷 감아 가지라면서요. 양산댁이 흐느적 허기진 걸음걸이로 마을을 들어설 때였다. 아들놈의 연실을 감아들이고 있던 이웃집 조무래기 놈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양산댁은 이번에도 미리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던 사람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다.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녀석을 원망하는 기색 같은 것도 없었다. 아들의 뒤를 서둘러 쫓아 나서려기는커녕 걸음 한 번 멈추지 않고 말없이 그냥 녀석의 곁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그러고는 내쳐 그녀의 그 텅 빈 초가의 살인문을 들어서고 나서야 아들의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 발길을 잠깐 머물러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의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양산댁은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